안녕하세요. 엄마표 AI 코딩 채널의 엄마 멘토입니다. 이번 강의는 예전에 약속드렸던 책 구매 인증 강의예요. 그래서 책 핵심 내용과 책만 보고 혼자 따라하기에는 좀 어려우실 것 같은 내용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프롬프트와 실습 자료는 이 노션 페이지에 모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페이지 주소는 영상 설명란과 또 고정 댓글에 제가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영상 시작 시간은 타임코드로 제가 분류를 해둘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영상 부분만 클릭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 맞춤 설정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72페이지입니다. 이 챗GPT 맞춤 설정 기능이라는 건요. 언어 모델에게 내 정보도 알려주고 특정한 역할도 부여하고 태도나 말투도 설정해서 어떤 정보를 이용할지 또 어떻게 행동할지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요. 내 니즈에 맞춰서 맞춤형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맞춤 설정 기능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계정에서 챗GPT 맞춤 설정을 클릭합니다. 자, 이 UI가 책을 쓸 당시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챗GPT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라서 이제 호칭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적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세 번째로는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시도 나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좀 어떤 걸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걸 클릭해서 좀 추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챗GPT가 당신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에 대해서 기억해 두어야 할 관심사, 가치, 선호사항 등 이런 것들을 좀 적을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실제로 내용을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새 채팅의 사용을 클릭해 주셔야 여기에다가 좀 뭔가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호칭부터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호칭은 그냥 제 이름, 호정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성함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닉네임 같은 거 한번 적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인데 저는 강사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여기에다 프롬프트를 적어야 하는데요. 이왕 하는 김에 저희 책에서 예시로 든 가상 면접관 만들기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노션 페이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셔서요. 이 가상 면접관 만들기 이 세모를 클릭하셔서 프롬프트 이렇게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저희 순서를 좀 바꾸어서 챗GPT가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시나요? 이 부분에서 복사를 클릭해서 자, 이 첫 번째 내용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여기에 이 두 번째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띄어쓰기를 조금 제가 구성을 바꿔 주었고요. 이렇게 좀 적어줘야 되는 프롬프트의 내용이 순서가 바뀌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라는 부분에는 어떻게 응답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나는 어떤 직무 면접을 준비 중이야 라고 적혀있는 이 프롬프트를 복사하셔서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내용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나에 대한 내용을 적는 거예요. 나는 어떤 직무 면접을 준비 중이고 또 어떤 기업에 입사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언어 모델에 대한 페르소나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꺽쇠로 만들어 놓은 내용은 이 내용을 좀 바꿔서 적어주시라고 해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여기 적어볼게요.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 면접을 준비 중이야 라고 써주었고요. 또 이번에는 기업명에는 삼성전자라고 한번 적어줄게요. 삼성전자이고 그 다음
여기 이 내용은 이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제가 좀 적어 놓은 부분인데요. 내가 만약에 기술 면접을 준비 중이다. 그럼 이 첫 번째 프롬프트를 남겨두시면 되고, 만약에 이 두 번째, 이 인성 면접을 준비 중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내용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저는 기술 면접 예상 질문이라고 가정하고 이 두 번째 내용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워서 완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클릭해 줄게요. 자, 그러면 프롬프트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프롬프트에 이런 내용을 한번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를 작성해줘. 이렇게 입력을 하고 프롬프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소개 및 기본사항부터 직무 관련 질문, 경험 및 역량 관련 질문, 기업 및 산업 관련 질문, 또 상황별 행동 질문, 직무 역량 및 기술 질문 등등 이렇게 기술 면접에 관련된 질문 리스트를 쭉 작성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가 너무 길어서요. 저희 한 10개만 추려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개만 추려줘. 자,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리스트 10개를 딱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의 면접도 바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음성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85페이지 면접관과 모의 면접 보기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를 받은 대화창에서 음성 모드 사용을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저는 실습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마이크를 좀 연결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스마트폰에서 실습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모의 면접을 볼 거야. 네가 작성한 예상 질문 리스트에 따라 순서대로 하나씩 질문해줘. 좋아요. 모의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끝내기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챗GPT가 작성한 질문지에 따라서 모의 면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화를 끝내시기 전에 내가 답변한 내용을 피드백해줘 라고 요청을 하시면 피드백 내용도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음성 대화 기능을 영어 스피킹 공부에 활용하시기에도 좋은데요. 영어에 활용하는 방법은 이 쇼츠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실습을 하기 전에는 꼭 맞춤 설정을 꺼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계정 클릭해 주신 다음에 챗GPT 맞춤 설정, 그리고 새 채팅의 사용을 비활성화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장 눌러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맞춤 설정 내용이 다음 실습과 연계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맞춤 설정 기능은 필요한 때마다 그때그때 설정해 주는 걸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내용으로 97페이지의 제품 소개 랜딩 페이지 만들기 실습을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왼쪽 상단에서 새 채팅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를 이용하면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랜딩 페이지란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상품을 소개해서 구매를 유도하고 또 이벤트를 홍보하는 등과 같이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작한 웹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자, 랜딩 페이지는 어디서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벤트나 프로모션 페이지가 랜딩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도 이렇게 쭉쭉 내려보시면 퍼블리는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 곳인지, 어떤 프로모션 중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지금 시작하기처럼 소비자의 행동을 부르는 콜 투 액션 CTA 버튼이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도 예시로 핸드크래프트 소가죽 가방을 판매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챗GPT로 다시 넘어와 주시고요. 저희 노션 페이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례 10번을 클릭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랜딩 페이지 섹션 구성하기라고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프롬프트를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챗GPT로 오셔서요. 이 내용을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입력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요. 히어로 섹션과 포인트 섹션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디테일 섹션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또 제품 특징 섹션은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프롬프트 설명을 제가 못 드렸는데요. 이 첫 번째 프롬프트는 핸드크래프트 소가죽 가방을 판매하는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각 섹션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구성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 주었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나와 주었어요. 자, 생성형 AI의 답변은 같은 질문이라 하더라도 매번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답변과 또 제 답변 그리고 책에 나온 답변이 모두 다를 거예요. 독자 여러분의 답변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용이 대체로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정을 요청해 주시면 알아서 챗GPT가 이렇게 수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으로 두 번째 프롬프트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UX UI 디자인 설계하기 이 부분의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가 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UX UI 디자인을 설명해줘, 설계해줘, CTA 버튼은 눈에 잘 띄도록 해줘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캔버스가 이렇게 열렸어요. 제가 이따가 캔버스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캔버스에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이 디자인 설계 내용도 대체로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바로 코딩입니다. 저희 노션 페이지로 와서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드 작성하기 이 부분을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HTML 그리고 CSS 코드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까지 모두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제목으로 저장하면 좋을지 적혀 있지가 않은데요. 제목을 한번 추천해 달라고 해볼게요. 제목을 각 코드의 제목을 추천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목을 요청한 건 아니고 파일명이라고 다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코드에 파일명이라고 다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편집 클릭하시고 파일명, 일명을 추천해줘 라고 보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index.html, style.css, script.js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JS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없거나 버튼 클릭 이벤트 구현이 되어 있지 않다면 JS 코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챗GPT가 전달해준 코드가 사실 잘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코드를 저장해서 실행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실행해보기 위해서 이 코드를 저장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윈도우에서 노트패드를 입력해서 열어주도록 할게요. 노트패드 플러스 이 앱을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만약 이 노트패드가 없으시면 메모장도 괜찮아요. 텍스트 편집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저는 이렇게 이미 저장해둔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파일에서 새 파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자, 저희 HTML 코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요. 원래는 복사하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니까 복사하는 버튼이 없네요. 자,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노트패드에 붙여넣고 저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저장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추천해 주었던 이름 기억나시죠? index.html 이 내용으로 복사를 해서 복사가 안 되네요. 자, 여기에 적어주도록 할게요. 챗GPT가 추천해준 index.html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저장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취소를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SS, JS 코드까지 모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폴더에 넣어두시면 돼요. 저는 이제 책을 집필할 당시에는 JS 코드가 나오지 않아서 JS 코드는 없습니다. HTML 코드, CSS 코드 이렇게 두 개가 남아 있어요. 자, 책을 쓸 때 이 받은 코드들은 노션 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습 자료 다운로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요. 이렇게 실습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랜딩 페이지 이 내용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코드를 이렇게 받은 후의 상태는 이런 이미지들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이미지가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고 없는 상태에 이렇게 코드만 덜렁 나와 있는 상태죠. 그럼 이 상태에서 HTML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텅텅 빈 듯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때 해주어야 할 일은 이미지를 채워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HTML 코드 확인이 조금 필요합니다. HTML 한번 열어주도록 할게요. HTML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노트패드로 편집 여기 클릭해서 노트패드 열어주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 JPG나 아니면 PNG 파일 이런 이미지 파일명이 몇 개가 나오는지 또 어디서 나오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힌 이미지들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옆에 적힌 설명들을 좀 살펴보시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조금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고요. 만약에 설명이 적혀 있지 않다면 챗GPT에 코드에 주석을 달아달라 라고 요청을 하셔서 어떤 이미지를 준비해야 하는지 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준비해둔 실습 이미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들 다시 이 폴더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이미지들을 픽사베이에서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 코드에 적힌 이런 파일명들과 똑같이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JPG 파일이 아니라 PNG 파일만 있다 라고 하면 이 코드에서 PNG로 바꿔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준비한 이미지들을 모두 코드가 있던 폴더에 넣은 상태에서 HTML 파일을 다시 열어줄게요. 자,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이렇게 이미지가 잘 채워져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 랜딩 페이지가 다소 좀 어설프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전혀 동작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연결되는 구매 페이지는 또 코드를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결제 페이지는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등 여러 API를 좀 연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비개발자분이 랜딩 페이지 전체를 만들고 유지 보수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챗GPT에게 방법을 물어보면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기는 해서요. 차근차근 진행하셔서 결국은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 것 같아요.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캔버스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장문과 코딩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110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자, 캔버스는 장문이나 코딩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기능인데요.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습을 진행하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프롬프트 창에서 이 도구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고 여기에서 캔버스를 클릭합니다. 먼저 장문에 활용하는 방법부터 알아볼 건데요. 논문이나 전문 서적을 PDF 파일 형태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글이 좀 어려운 경향이 있으니까 이해하기 좀 쉽게 바꿔보면 좋겠죠? 다른 분들의 논문이나 서적을 예시로 삼기는 좀 그래서 제 졸업 논문을 업로드하고 이 글을 블로그 형태의 글로 바꿔달라고 좀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 졸업 논문은 차마 제가 실습 자료로 올리지는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문서로 실습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파일 없이 특정 주제로 블로그 글을 써달라 이렇게 실습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논문을 업로드 하고요. 노션 페이지에서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논문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파일 첨부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업로드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션 페이지에서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캔버스로 프로젝트 진행하기에서 장문 작업에 활용하기 여기 세모 버튼 눌러서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롬프트 복사해서요. 챗GPT에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논문을 이 부분은 지워주셔도 돼요. 위 논문을 쉬운 문장으로 요약해서 블로그 게시물로 작성해줘. 그래프 등 시각 자료를 이용하고 중점적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줘. 이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캔버스가 열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서 열심히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글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프롬프트 대신 간단하게 좀 아이콘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오른쪽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이모지 추가, 마지막으로 다듬기, 독해 수준, 길이 조절, 편집 제한 5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편집 제한부터 한번 눌러볼까요? 편집 제한을 이렇게 2번 클릭해 주시면요. 시간을 좀 기다리면 쭉 제 글을 훑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편집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조금 재밌는 점은 이 글도 캔버스가 써준 건데 또 이렇게 자기가 쓴 글을 편집을 제한을 하고 있네요. 그것도 좀 웃기죠. 자, 여기에서 이 댓글을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그러면 이 부분만 따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잠깐만 기다릴게요. 네, 이렇게 순식간에 수정해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모지 추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모지를 추가하면 확실히 조금 친근한 글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단어별로 추가할 수도 있고 섹션별로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목록도 있고 제거하기도 있고요. 저는 단어는 너무 좀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서 섹션별로 이모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섹션별로 이모지를 추가하고 있네요. 이것도 살짝 좀 과한 감이 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마음에 안 드신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에서 한꺼번에 제거를 또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중단을 눌러서 아까 그 내용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독해 수준을 클릭해 볼게요. 독해 수준이 이렇게 쉬운 글로 적어달라고 했는데도 조금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면 독해 수준을 클릭해서 이 수준을 아래로 낮춰주시면 됩니다. 자, 중학생 수준으로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살표 클릭해 주시면요. 또 글을 마찬가지로 훑어 내려가면서 수정해 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책에는 적지 않았는데요. 변경사항 표시를 클릭하면 이전 버전과 비교를 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전 버전을 클릭하면 수정하기 전에 내용으로 원복을 또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버전 복원을 클릭해서 예전 내용을 복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최신 버전으로 돌아가기 이렇게 클릭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 내용을 이렇게 쉽게 복사하는 아이콘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콘들은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지만 프롬프트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여기 나온 대로 편집 제한, 독해 수준, 마지막으로 다듬기, 이모지 추가 이런 것들을 요청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독해 수준은요. 독해 수준 쉽게 변경 또는 독해 수준 어렵게 변경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캔버스를 코딩 작업에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새 채팅을 눌러서 시작 화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작업을 하실 때는 캔버스 기능을 반드시 누르지 않으셔도 캔버스가 열리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캔버스를 누르고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구 보기에서 캔버스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노션 페이지에서 저희 이번에는 코딩 작업에 활용하기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리스 게임을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코드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요.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캔버스 기능이 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이 쭉 나왔고요. 제가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HTML 코드를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아이콘을 한 번씩 살펴볼게요. 왼쪽 하단에 가시면요. 이번에는 장문 작업에 활용하기와 다르게 아이콘이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댓글 추가, 그리고 로그 추가, 버그 수정,
특정 언어로 포트, 코드 검토 이렇게 5가지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잠깐 한번 눌러볼게요. 자, 댓글 추가는요.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어떤 기능이냐면 개발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런 식으로 주석을 추가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 코드가 어떤 내용을 뜻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기능이에요. 캔버스 요소 가져오기, 캔버스의 스케일 조정 등등. 개발 작업을 하다 보면 내가 작성한 코드라도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가 내가 작성한 코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내용을 적어두면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이해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도 다른 사람의 코드를 이해하기에 편하겠죠. 그리고 개발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주석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게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나오고 나서 이런 작업을 대신 해주니 굉장히 편리하죠. 자, 그 다음 기능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그 추가라는 기능은요. 이 코드에 어떤 섹션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해주는 메시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변경사항 표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디버깅 로그들이 추가되었다. 여기 코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로그가 추가되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숨기기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 이번에는 버그 수정, 특정 언어로 포트, 코드 검토 등이 있는데요. 버그 수정은 코드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코드를 일괄적으로 수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 코드는 캔버스가 생성해준 코드이기 때문에 버그는 딱히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특정 언어 포트 한번 클릭해 볼게요. 특정 언어로 포트를 클릭하면 지금 HTML로 써진 코드를 PHP, C++,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자바 이 6가지 언어로 변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드 검토는 이 전체 코드를 검토한 후에 코드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장문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보신 것처럼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고 댓글로 제안을 해줍니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쭉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이라이트를 달아주었고요.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댓글이 표시됩니다. 영어로 표시되는 점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기서 적용을 클릭하면 간단하게 적용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코드를 바꿔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코드 개선까지 마쳤고요. 제가 책을 집필할 당시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여기에 코드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프리뷰 유얼 아웃풋이라는 기능인데 지금 이렇게 조금 UI는 보기가 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공교롭게도 테트리스가 딱 이런 모양이 나왔네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키가 하나도 안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디버깅을 통해서 좀 코드를 수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발견된 버그가 없는데 이렇게 코드가 제대로 작동 안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미리 보기 기능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때에는 이런 코드를 복사해서 클로드에서 조금 실행해 보시는 것도 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캔버스 기능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새 채팅을 눌러서 다시 이 시작 화면으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챗GPT에서 마지막으로 빙으로 최신 정보 검색하기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최신 기능인 Search GPT라는 걸 이용하는 건데요. 언어 모델은 최신 정보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웹 검색 기능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기능으로 시장 동향, 최신 트렌드 검색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업무에 도움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마케터나 기획자분들께는 이런 기능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예시로 최신 유행어를 검색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노션 페이지로 오셔서요. 자, 이번에는 빙으로 최신 정보 검색하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집필할 당시에는 이 흑백 요리사 예능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너무 보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 봤던 좀 한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또 흑백 요리사는 유행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를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작성해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저는 이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챗GPT에 붙여놓고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입력 클릭해 줄게요. 자,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익힘 정도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나야 들기름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물고기, 파스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익힘 정도랑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뭐 이 정도만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매번 이런 결과물이 좀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들 때까지 좀 프롬프트를 조금씩 바꿔 보시면서 의도한 결과물이 나오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챗GPT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GPT에 대해서도 제가 좀 실습을 진행해 볼까 했었는데요. 사실 이 GPT 탐색, 뭐 만들기, 그리고 뭐 액션스 추가하기 이런 기능을 설명하는 데에만 3, 40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뺐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별도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달리로 이미지 생성하기, 파일 업로드하고 요청하기 이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책만 보셔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챗GPT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 퍼플렉시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의 퍼플렉시티를 한번 살펴볼게요. 퍼플렉시티 링크는 이렇게 노션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에서 퍼플렉시티를 검색하셔도 쉽게 들어오실 수 있어요. 퍼플렉시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플렉시티는 대화형 검색 엔진 용도로 개발된 생성형 AI입니다. 그래서 다른 텍스트 생성형 AI가 아닌 구글 검색 엔진과 경쟁을 한다고 봐야 돼요. 자, 저희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전형적인 검색 엔진을 이용하는 경우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저희가 키워드 조합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 수원 행궁동 맛집 이런 식으로 키워드 조합을 이용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플레이스 또 이렇게 블로그, 기사 이런 정보들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까지 꽤 많은 시간을 들여서 탐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퍼플렉시티를 이용해서 검색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수원 행궁동 맛집을 찾아줘. 어른아이 입맛에 모두 잘 맞고 주차장도 잘 마련되고 메뉴 가격대는 10,000원 선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마치 대화를 하듯이 원하는 정보를 주절주절 적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 검색이라는 기능이 어떤 일을 하냐면 내 질문을 분석을 해서 내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출처에서 찾은 정보를 종합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줍니다. 그러면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이 사라지게 되죠. 또 답변에 관한 출처 사이트도 모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보의 투명성도 보증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와 동영상 연관 검색 결과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어서 후속 질문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마치 이게 궁금하면 분명히 이 정보도 궁금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지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이 검색 과정에서 광고가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네이버나 구글로 검색 결과를 탐색하시다 보면 광고에 굉장히 좀 신물이 났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광고를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자, 퍼플렉시티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퍼플렉시티는 챗GPT에 비하면 활용도는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무료로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파일 첨부 기능도 좀 많이 사용하고 싶고 검색량도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그때 유료로 전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퍼플렉시티 홈페이지로 와서요. 본격적으로 퍼플렉시티를 활용해서 최신 패션 트렌드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퍼플렉시티가 실시간 웹 검색에 뛰어나고 검색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검색하기가 좋은데요. 그래서 이미지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최신 패션 트렌드를 검색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183페이지 사례 25번입니다. 자, 가장 먼저 옷 이미지를 첨부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실습 자료실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미지 검색 예제를 올려두었습니다. 가지고 계신 옷 사진이 없으시면 이걸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 이미지 검색 기능은 유료 계정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 계정으로 검색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다음에 진행할 논문 검색 실습은 무료 계정으로도 가능하세요. 자, 그러면 옷 사진을 업로드하고 프롬프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첨부 버튼을 클릭해서 업로드를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간단하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업로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첨부가 되었고요. 이번에는 노션 페이지를 와서 자, 이미지 검색으로 최근 패션 트렌드 분석하기 이 부분을 열어서 첫 번째 프롬프트를 복사하고 이제 붙여 넣을 건데요. 이 프롬프트 잠깐만 살펴볼게요. 첨부 이미지에서 보이는 의상과 유사한 제품을 검색해줘. 최근 패션 트렌드를 자세히 분석하고 유사 제품들의 브랜드와 가격대 정보를 통해서 시장 동향을 파악하려는 것이 목적이야 라고 적어 주었습니다. 자, 이 프롬프트 복사했으니까요. 이 프롬프트 창에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는 외부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외부로 두시고 이제 프로서치 활성화 시켜주신 다음에 입력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버전에서도 프로서치 기능을 4시간에 5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은 지워도 되는데 제가 지우는 거 깜빡했네요. 자, 이 프로 검색 기능에서 제가 요청한 것을 잘 분석하고 또 정리를 해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처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모두 표시 눌러보시면 어디에서 출처를 가져온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출처를 한 24개를 이용을 했네요. 자, 그 다음 답변 한번 살펴보시면요. 유사 제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커버낫이고 가격은 이렇고 메르고에서는 비슷한 게 14,000원짜리네요. 톰 브라운에서도 팔고 에이블리에서도 팔고 또 지오다노에서도 파네요. 그리고 2025년 패션 트렌드 분석은 이렇습니다. 제가 첨부한 이 니트웨어가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네요. 케이블 니트와 같은 클래식 패턴, 단순 실루엣의 아이템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흰색과 같은 뉴트럴 컬러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첨부한 것과 비슷한 이미지의 이 니트가 마침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 동향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시장 동향이 조금 빈약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충하는 내용도 프롬프트로 적어두었는데요.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고 이 첨부한 니트와 관련해서 패션 트렌드와 시장 동향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하고 싶어 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프로 검색 기능에서 마찬가지로 제 요청을 분석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정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답변 한번 기다려 볼게요. 네, 아까보다는 패션 트렌드에 대해서도 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사 제품 추천은 아까와 똑같이 답변이 똑같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보고서 같은 아주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최근 영상으로 올린 제미나이 딥 리서치라는 기능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제미나이 딥 리서치 기능이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미나이 딥 리서치 기능이 나오고 나서는 챗GPT의 서치 GPT보다도 좋고 퍼플렉시티의 이 기능보다도 훨씬 더 자세하게 분석해 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만 그 딥 리서치 기능은 답변이 나오기까지 한 8분에서 10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정말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다음으로 이 퍼플렉시티를 논문 검색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퍼플렉시티는 이 집중 모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정보에 집중해서 검색을 할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여기서 학문 모드로 설정을 하시면 게재된 학술 논문 중에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좀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챗GPT에서도 웹 검색 기능을 제공하지만요. 최신 정보를 검색할 때 결과가 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정보나 논문을 검색할 때는 퍼플렉시티가 좀 더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 퍼플렉시티를 이용해서 논문 검색에 활용해 보겠습니다. 책 188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저희 퍼플렉시티에서 새로운 스레드 눌러서 새 채팅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모드 클릭해 주시고 아까 보신 것처럼 학문 모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저희 선행 연구 논문을 한번 검색을 해볼 건데요. 노션 페이지에서 저희 프롬프트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27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동 청소년기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지능지수와 감성지수 발달에 관련한 연구 논문을 5개 찾아서 각 논문의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해줘 라고 적은 프롬프트 복사해서 퍼플렉시티에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서치 기능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입력 누르겠습니다. 지금 연구 논문 5개 찾고 있고요. 연구 논문의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5가지 논문을 검색하고 초록 앱스트랙트 내용을 요약해 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요. 원래는 논문이 출처가 나와야 하는데 출처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네요. 제가 이런 적이 처음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 논문의 출처가 다행히 잘 표시된 모습입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논문의 출처가 바로바로 검색이 되는데 가끔 이런 모습도 있나 봅니다. 제가 퍼플렉시티를 오래 이용했지만 이런 적은 또 처음이네요. 자, 그러면 소스를 잘 표시해 줬기 때문에 하나하나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출처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논문을 발췌한 소스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View via Publisher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면 PDF를 클릭해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논문을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이 논문의 전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문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다시 첨부해서 추가 요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션 페이지로 한번 이동할게요. 제가 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실습 자료를 올려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이렇게 논문의 전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URL을 첨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이 프롬프트 입력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롬프트 복사해 주시고요. 자, 퍼플렉시티로 오셔서 여기에서 파일 첨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자, 잘 업로드 됐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 이 프롬프트 장에 프롬프트 붙여넣고 이 파일 첨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운 다음에 프롬프트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한 논문에서 제시한 아동 정서지능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내 주요 요인을 표로 정리해줘 라고 이렇게 적어주었는데요. 각자 그 논문에 따라서 어떤 주요 핵심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시각화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표나 간단한 차트, 그래프 같은 시각화는 퍼플렉시티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훌륭하게 해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로 시각화를 해보았지만 차트로 시각화를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퍼플렉시티에서는 간단한 시각화 기능만 제공하기 때문에 복잡한 차트를 받아보시려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먼저 차트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고 두 번째로 특정 차트를 파이썬 언어로 생성해달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노션 페이지로 이동하셔서요. 저희 3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첨부한 논문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차트로 시각화하려고 해 논문의 주요 데이터와 결론을 바탕으로 만들 수 있는 차트를 제안해줘 라는 내용을 복사해서 퍼플렉시티에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 있는 데이터로 어떤 차트들을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줍니다. 자, 이 답변을 한번 읽어보시고 내게 필요한 차트는 이거다 라고 생각하는 차트가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차트를 선택해서 파이썬 언어로 구현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노션 페이지 가서요. 이 프롬프트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매개 변수 모델 차트에 대한 데이터를 파이썬 언어로 시각화해줘 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도 그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상관 행렬 히트맵, 경로 분석 다이어그램, 그룹화된 막대 차트, 산점도 및 회기선, 레이더 차트 이렇게 5가지를 제안을 해주었는데요. 저는 뜬금없이 매개 변수 모델 차트에 대한 데이터를 파이썬 언어로 시각화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조금 모호하게 써놨는데 매개 변수 모델에 대한 차트를 파이썬 언어로 시각화해줘 라고 요청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는 첨부한 논문에서 인용하고 임의로 값을 생성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별표 2개는 볼드체로 표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특히 중요하니까 신경을 써라 라고 언어 모델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로 분석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서 매개 변수 모델 차트를 생성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퍼플렉시티에서는 이렇게 준 코드를 시각화해 주는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코드를 실제 차트 그림으로 얻어내려면 이 코드를 복사해서 구글 콜앱이라는 사이트에서 차트를 그려야 합니다. 단계가 조금 많고 복잡해서 그렇지 사실 방법은 간단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복사해서 구글 콜앱 사이트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요. 저희 노션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구글 콜앱 사이트를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해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새 노트를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 있는 제목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제목을 차트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영어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차트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아까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어줍니다. 그 다음 컨트롤 S를 클릭하셔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컨트롤 S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파일 탭에서 저장을 누르셔도 마찬가지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이 완료되셨으면 이 실행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기다리면 이렇게 차트를 그려주었는데요. 책에 나온 차트와는 또 다른 모습일 거예요. 당연합니다. 애초에 제가 책에서 실습할 때와 코드가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습하실 때도 코드가 다르게 나올 거고요. 어떤 분들은 또 차트가 제대로 안 그려지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만약에 차트가 아예 안 그려진다 라고 하시면 퍼플렉시티에 수정 요청을 하시거나 차트를 아예 새로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콜앱 부분만 실습을 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습 자료에 이렇게 코드를 따로 올려두었습니다. 이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 파일에 마우스 우클릭하셔서 노트패드로 편집 클릭해 주시면요. 이렇게 코드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모두 복사를 해주시고 콜앱으로 와서요. 자, 코드 더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이 코드 창에 이렇게 붙여넣고 또 실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책에 나온 매개 변수 차트가 그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차트까지 모두 완료를 해보았고요. 여기까지 진행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미지 생성 기능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201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이 퍼플렉시티 화면에서 퍼플렉시티 클릭해서 홈 화면으로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퍼플렉시티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실버 탭이 고양이를 그려줘.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그려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죄송하지만 제가 직접 이미지를 그리거나 생성할 수는 없습니다. 라면서 그리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 이미지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요.
애니메이션 스타일이니까 저희 그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게 됩니다. 원래는 이 이미지 생성 버튼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영어 프롬프트로 Create an Image이라는 기능을 써서 그렸어야 했습니다. 자, 그걸로 한번 그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블로그 게시물 사파 그리기에서 이 부분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붙여넣고 입력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미지를 지금 그릴 수 없어요. 생성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눌러서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 프롬프트는 따뜻한 분위기의 홈 오피스가 연상되는 블로그 게시물 사파를 그리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스타일을 사진으로 한번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시간도 좀 걸립니다.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종합하면 언어 모델에서는 그릴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지만 이미지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챗GPT 무료 계정으로도 그림을 두어 장 그리실 수 있고요. 특히 제미나이나 코파일럿으로도 그림을 쉽게 그리실 수 있으니까요. 다른 AI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퍼플렉시티 내용을 마무리해 볼게요. 다음으로 클로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